매서운 겨울 바람이 상이슬게 외딴 저택을 휘감았다. 눈발은 휘어리치며 창문을 때렸고 세상은 온통 하얀 고요 속에 잠겼다. 강준서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벽난로의 불꽃을 응시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는 문득 3년 전의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렸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한순간에 잃었던 그날의 비극. 교통사고라는 짧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한때는 촉망받는 건축가였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깊은 산속에 고립된 저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은 채 그는 오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숨 쉬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자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개의 울음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욱 간절하고 애처롭게 이어졌다. 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다. 개의 울음소리는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사고 당시 그의 딸을 지키려다 싸늘한 주검이 된 반려견 하루의 울음소리가 그의 귓게 맴도는 듯했다. 착각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시는 어떤 생명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다시는 이별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굳게 닫고 벽난로의 불꽃만 응시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절박하고 처절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마치 죽어가는 생명이 마지막 힘을 다해 구원을 요청하는 듯했다. 준서의 발길은 어느새 현관문 앞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망설였지만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굳게 닫힌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밭 위에는 2마리의 점원 셰퍼드가 웅크리고 있었다. 한 마리는 덩치가 크고 늠름한 수컷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암컷이었다. 녀석들은 온몸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털은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녀석들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은 듯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살고자 하는 처절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수컷은 암컷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있었고 암컷은 수컷의 품에 파고들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녀석들은 준서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낑낑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순간 마루와 하루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차가운 눈밭에 버려진 2 생명. 그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 차가웠던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그는 주저없이 눈밭으로 뛰어들었다. 이리 와. 준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에게 다가갔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준서의 따뜻한 눈빛을 느끼고는 이내 경계를 풀었다. 수컷은 준서의 손에 코를 비볐고 암컷은 그의 발치에 기대어 낑낑거렸다. 준서는 녀석들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렸다. 녀석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녀석들을 데리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거실에 녀석들을 내려놓았다. 준서는 즉시 젖은 털을 닦아주고 따뜻한 담요로 녀석들을 감싸주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녀석들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현우는 녀석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금 시험하는 듯했다. 그는 녀석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덩치 큰 수컷에게는 보호라는 이름을, 작은 암컷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버려진 두 생명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보호와 희망이 필요했다. 녀석들의 작은 숨소리가 그의 차가운 집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보호의 크고 늠름한 모습을 보며 문득 하루를 떠올렸다. 하루도 이처럼 강인하고 든든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눈을 떴을 때 녀석들이 그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녀석들은 그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녀석들을 위한 강아지 사료를 사러 나섰다. 녀석들을 위해 특별히 좋은 사료를 골랐다. 보호와 희망이는 빠르게 준서의 집에 적응했다. 녀석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쳤고 준서의 발치에 기대어 잠들었다. 준서는 녀석들을 보며 미소 짓는 일이 잦아졌다. 3년 만에 찾아온 웃음이었다. 그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보호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특히 준서가 작업실에서 건축 도면을 보거나 과거의 사건 자료들을 꺼내볼 때면 보호는 유독 작업실 벽 한쪽을 향해 킁킁거리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 벽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보호의 반응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희망이는 보호의 곁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벽을 응시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개들의 호기심이나 버릇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호의 행동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보호는 때로는 앞발로 벽을 긁으려 하기도 했고 마치 그 벽 뒤에 어떤 존재가 숨어 있는 듯이 지저대기도 했다. 준서는 보호의 반응에 의문을 품었다. 단순한 개들의 경계심이 아니었다.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작업실에서 3년 전 사고 당시의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딸,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하루의 모습. 그때 보호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벽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려는 듯 강렬했다. 준서는 보호의 시선을 따라 벽을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이었지만 그의 눈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오래된 벽지 뒤에 숨겨진 균열. 그는 보호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려는 신호임을 직감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벽을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벽 안쪽이 텅 비어 있는 듯했다. 준서는 보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보호는 그의 눈빛 속에서 결의를 읽었는지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그의 발에 코를 비볐다. 준서는 벽을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타올랐다. 이 벽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분명 그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망치 소리가 낡은 저택의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강준서는 벽난로 옆 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보호는 그의 곁에서 흥분한 듯 낑낑거렸고 희망이는 보호의 뒤에 바싹 붙어 불안한 눈빛으로 벽을 응시했다. 벽지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오래된 나무 패널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패널을 뜯어내자 그 뒤에는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 나타났다. 보호는 벽돌 벽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이 안에 뭔가 있어. 준서는 직감했다. 그는 망치로 벽돌을 조심스럽게 깨뜨리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벽 안쪽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간은 좁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준서는 손전등을 켜고 안을 비췄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였다. 상자는 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찢겨진 사진 조각들,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녹슬어가는 여성용 목걸이 하나. 준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사진 조각들은 퍼즐처럼 맞춰졌다. 사진 속에는 낯선 여인의 얼굴과 함께 작고 해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보호와 희망이와 너무나 닮은 두 마리의 점원 셰퍼드가 함께 있었다. 녀석들은 행복한 듯 웃고 있었다. 이 사진은 분명 보호와 희망이의 부모견과 관련된 사진이었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쓴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일기장의 주인은 김수연이라는 여인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녀의 일상과 생각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남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삶에 불행이 닥쳐왔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까지 병으로 잃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살 집조차 잃고 길거리로 내쫓겼다. 그때 그녀를 도운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반려견. 하루와 새벽 반이었다. 하루는 보호의 아빠였고 새벽은 보호의 엄마였다. 녀석들은 주인을 잃은 김수연과 그녀의 딸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체는 흔들렸고 내용은 절망적으로 변했다. 김수연은 돈을 벌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지만 사기꾼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했다.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글씨체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그들이 나를 쫓고 있어. 내 딸을 지켜야 해. 하루와 새벽아, 제발 우리 딸을 지켜줘. 저택, 숨겨진 진실. 준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택, 숨겨진 진실. 김수현이 이 저택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저택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여성용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김수현과 그녀의 딸, 그리고 하루와 새벽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 목걸이는 김수현이 가장 아끼던 것이 분명했다. 그때 준서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3년 전 자신의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그의 딸이 이 저택의 사진을 들고 있었던 기억,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김수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당시 그저 딸이 친구의 집을 구경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저택은 김수현의 마지막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 곳곳에는 특정 지명이나 날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마치 김수현이 숨겨둔 비밀 코드 같았다. 준서는 일기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죽기 직전 방문했던 곳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그가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교통사고 현장이었다. 준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수현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사고와 관련된 어떤 진실을 목격했다는 말인가? 그의 가족의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수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김수현과 강철수, 그리고 이 저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인가? 그는 희망이와 보호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보호는 일기장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희망이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알려주려는 간절함을 보았다. 보호와 희망이는 김수현의 반려견 새벽과 하루의 새끼들이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었다. 현우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그는 김수현의 일기장과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민준이 형, 김수현이라는 여인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녀는 이성회계에 쫓기고 있었고 인체 실험에 대한 기록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 방문했던 곳 중 하나가 제 가족의 사고 현장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강철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현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김수현,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 그녀가 강철수에게 쫓기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인체 실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면 이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어. 민주는 즉시 김수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 그녀를 쫓던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현우는 일기장 속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일기장 곳곳에 희미하게 그려진 특정 문양이었다. 문양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그 문양을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강철수의 강산 운수 로고. 강산 운수 로고는 산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하게 이 문양이 숨겨져 있었다. 이 문양, 강철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현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일기장 속 문양과 강산 운수 로고를 비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문양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강철수는 자신의 로고에 이 문양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이 문양은 강철수의 비밀 조직을 상징하는 문양임이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철수는 단순히 돈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인체 실험, 그리고 그의 비밀 조직. 강철수는 어떤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희망이와 보호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망이는 그의 손을 핥았고 보호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강한 의지를 보았다. 녀석들은 자신들의 엄마 아빠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진실을 자신들이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현우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이 일기장은 김수현의 마지막 유언이자 강철수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희망이와 보호 덕분에 밝혀진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지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자였다. 현우는 강철수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김수현의 일기장과 희망이와 보호가 찾아낸 증거들을 통해 강철수의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는 희망이와 보호를 품에 안았다. 고마워. 너희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차례야.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의 억울함도 풀어줄게.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강준서의 저택을 감쌌다.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김수현의 일기장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인체 실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강철수와 그의 비밀 조직이 관련된 음모. 준서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희망이와 보호는 그의 침대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켰다. 녀석들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자 싸움을 계속할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민준 형사를 만났다. 그의 손에는 김수현의 일기장과 함께 강철수의 강산 운수로고에 숨겨진 비밀 문양을 확대한 사진이 들려 있었다. 형, 이 모든 게 강철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김수현은 이성회에게 쫓기고 있었고 그의 비밀 실험실에 대한 기록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이 문양, 이성호의 조직을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준서는 다급하게 말했다. 민주는 일기장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체 실험이라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문양은 내가 이성호의 조직을 추적할 때마다 발견됐던 문양이야. 설마 강철수가 그림자 조직의 배후였을 줄이야. 민주는 즉시 경찰청 특수수사팀에 김수현의 일기장과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강산 운수로고의 비밀 문양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경찰은 즉시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다. 김수현의 실종 사건 그리고 강철수의 숨겨진 악행에 대한 수사가 전면 재개되었다. 하지만 강철수는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비자금과 불법적인 증거들을 완벽하게 은폐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번번이 허탕을 쳤고 그의 측근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강철수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준서와 민준이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막강한 권력과 언론 장악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강철수는 법정에서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해. 민주는 답답해했다. 김수현이 남긴 일기장은 확실한 증거지만 강철수가 직접 인체 실험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어. 그리고 지영이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야. 준서는 희망이와 보호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망이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 강렬했다. 보호는 문득 작업실 벽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 벽 뒤에는 김수현의 일기장과 그녀의 유품들이 발견되었던 곳이었다. 보호야, 혹시 그곳에 뭔가 더 있는 거야? 준서는 보호에게 물었다. 보호는 벽을 향해 코를 들이밀고는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준서는 다시 한번 벽을 두드려 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돌 사이에 미세한 틈이었다. 그는 그 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돌 안쪽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벽돌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물건이 담겨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느껴졌다. 준서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뜻밖에도 오래된 카메라 한 대와 낡은 비디오 테이프 몇 개가 들어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카메라는 김수연의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왜 이런 낡은 카메라와 비디오 테이프를 이곳에 숨겨두었을까? 그는 즉시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은 카메라와 비디오 테이프를 감식반에 넘겼다.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강철수의 비밀 실험실에서 자행되던 끔찍한 인체 실험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철수가 직접 실험을 지시하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영상 속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강철수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에 김지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실험실에 감금된 채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강철수에게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영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희망이와 보호의 어미, 즉 새벽이가 철창 안에서 지영이를 바라보며 슬프게 울고 있었다. 새벽이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던 것이다. 민주는 영상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지영이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 영상은 지영이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야. 그리고 새벽이도 그곳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지영이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새벽이가 목격했던 끔찍한 진실,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희망이와 보호를 품에 안았다. 녀석들의 어미가 겪었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했다. 이 영상은 강철수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즉시 강철수의 모든 사업장을 다시 한번 급습했다. 그들은 영상 속에서 지목된 실험실의 위치를 특정했고 그곳에서 인체 실험의 흔적과 함께 희미하게 남아있는 김지영의 흔적을 발견했다. 강철수의 재판은 다시 열렸다. 비디오 테이프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강철수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영상 속 그의 잔혹한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철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강철수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살인교사, 납치감금, 인체실험, 횡령, 비자금 조성 등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현우는 재판이 끝난 후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3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비로소 사라졌다. 하지만 김지영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영상 속에 그녀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준호는 지영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 혜은이의 엄마이자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는 희망이와 보호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쩌면 지영이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녀석들은 그에게 마지막 단서를 제공할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망아, 지영이를 찾아야 해. 내 엄마 새벽이도 찾고. 희망이는 현우의 손을 핥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현우는 희망이와 보호의 본능을 믿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두 강아지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도 그들의 인도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겨울의 찬바람이 이현우의 저택을 스쳐 지나갔다. 강철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김지영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영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희망이와 보호가 김수연의 유품을 찾아냈듯 그들이 지영이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희망이와 보호는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녀석들은 현관문을 향해 코를 들이밀며 나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현우는 녀석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눈빛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간절히 알려주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마치 지영이를 찾아야 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현우가 묻자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 밖을 향해 몸을 돌렸다. 보호는 현우의 옷자락을 물어끌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재촉했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녀석들의 본능을 믿었다. 희망이와 보호는 현우를 이끌고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밭을 헤치고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지만 녀석들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현우는 녀석들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지영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만약 그녀가 이미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숲속 깊숙한 곳, 낡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오솔길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수풀로 우거져 있었다. 희망이와 보호는 오솔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두막은 숲속에 숨겨진 듯 나뭇가지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 건가? 현우는 의아해했다.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희망이와 보호는 오두막 앞에서 멈춰서서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녀석들은 오두막 안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냄새는 익숙했지만 동시에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그때 낡은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 안쪽에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낡고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고 난로 위에는 냄비가 끓고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잖아. 현우는 의아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희망이가 오두막 한쪽 벽을 향해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벽 뒤로 숨겨진 듯한 작은 문을 발견하고는 낑낑거렸다. 준서는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좁고 어두운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었다. 지하실 안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세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현우는 망설였다. 지하실 안에는 분명 누군가 있었다. 혹시 지영이가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강철수의 또 다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현우는 지하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희망이와 보호는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실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하실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었다. 여인은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온몸이 덜덜 떨고 있었다. 지영가, 김지영 씨. 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여인의 몸이 움찔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야위고 지친 얼굴. 하지만 분명 김지영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오빠가 어떻게...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들어 그의 품에 안겼다. 준호는 지영이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했다. 희망이와 보호는 지영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지영이는 희망이와 보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녀석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다. 녀석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던 존재였다. 지영가,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강철수는 체포됐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현우는 지영이를 안심시켰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강철수의 비밀 실험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강철수의 부하들에게 끌려와 이곳에 감금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홀로 고통받으며 살았다. 그녀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 혜운이와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현우를 기다렸다.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버텼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과 함께 납치된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는 어리고 병약했지만 그녀는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돌보았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딸 혜운이의 이름을 따서 혜운이라고 불렀다. 혜운이가 여기에 있다고 현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저기, 저 방에 있어. 그 아이도 나처럼 3년 동안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어. 강철수가 그 아이를 이용해 또 다른 실험을 하려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어. 준호는 지영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강철수는 자신의 죄가 밝혀진 후에도 또 다른 아이를 이용해 끔찍한 실험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지영이의 말에 따라 옆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작고 병약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혜운이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지영이가 감금된 후 만난 또 다른 희생자였다. 이 아이는 누구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몰라. 그냥 혜운이라고 불렀어. 내 딸 혜운이처럼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우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몸을 웅크리며 현우를 경계했다. 현우는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삼촌이 너를 지켜줄게.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다가 희망이와 보호를 보았다. 녀석들은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코를 비볐다. 아이는 희망이와 보호의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다. 현우는 즉시 민준 형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두막 안에서 또 다른 피해 아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민준은 현우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즉시 오두막으로 출동했다. 지영이와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지영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었지만 현우와 혜은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아이는 신원 확인을 거쳐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몇 년 전 실종된 아이였고 가족들은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아이의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현우는 지영이와 혜은이, 그리고 희망이와 보호, 그리고 새로 구출된 아이까지 모두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강철수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었다. 현우는 희망이와 보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두 작은 생명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자 그의 구원자였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믿음이, 그리고 지영이와 혜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행이었다. 그 여행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희망만이 가득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산속 오두막을 휘감았다. 김지영과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현우는 홀로 오두막에 남아 있었다. 희망이와 보호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묵묵히 그를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지영이와 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이 밀려왔다. 강철수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현우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오두막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의 기운이 감돌았다. 현우는 지영이가 갇혀있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고통받았다. 벽에는 지영이가 새겨놓은 희미한 그림들이 보였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현우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림들 사이 희미하게 파인 홈이 있었다. 현우는 손으로 홈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작은 금속 조각이 잡혔다. 금속 조각을 빼내자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금고는 벽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건 또 뭘까? 현우는 중얼거렸다. 지영이가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또 다른 비밀을 숨겨둔 것일까? 그는 금고를 열려 했지만 금고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희망이가 금고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녀석은 금고의 숫자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특정 숫자 조합을 향해 앞발로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마치 비밀번호를 아는 듯했다. 현우는 희망이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지만 녀석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희망가, 네가 아는 거야? 현우가 묻자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금고를 향해 낑낑거렸다. 현우는 희망이가 가리키는 숫자 조합을 입력했다. 05528. 희망이와 믿음이가 버려진 날짜였다. 철컥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희망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듯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김지영의 유언장과 함께 또 다른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지영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강철수의 악행에 대한 증언,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는 혜운이에게 남기는 애틋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운아,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엄마가 없더라도 슬퍼하지 마. 너의 옆에는 너를 지켜줄 삼촌과 백열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의 아빠와 함께 하늘에서 너를 지켜줄게. 행복해야 해.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영이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딸을 생각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금고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강철수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현우는 USB를 꺼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종이 조각에는 지영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희망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서 이 진실을 밝혀줘. 이 영상에는 너의 엄마 아빠가 강철수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너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의 엄마를 지켜줄게.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희망이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녀석은 강철수의 가족을 앗아간 그 끔찍한 사고를 목격했던 개였다. 그리고 희망이의 어미는 바로 희망이의 엄마. 새벽이었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의 어미가 새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희망이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통해 현우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다. 현우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놀랍게도 3년 전 교통사고의 모든 과정이 담긴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영상 속에는 강철수의 트럭이 고의적으로 현우의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사고 직후 강철수가 직접 현장에 나타나 증거를 인멸하고 희망이의 엄마 새벽이를 해치려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새벽이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끔찍한 순간을 영상에 담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 새벽이가 끔찍한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의 입에서는 작은 USB 메모리가 떨어져 나왔다. 그 USB는 바로 준호가 처음 발견했던 그 USB였다. 새벽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 USB를 자신의 새끼들에게 남겼던 것이다. 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새벽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진실을 기록했고 자신의 새끼들을 통해 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새벽이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인들이었다. 민준 형사가 오두막에 도착했다.
현우는 민준에게 금고에서 발견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지영이의 유언장, 그리고 새벽이가 남긴 충격적인 영상 파일. 민준은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젠장, 이 모든 게 강철수의 짓이었다니. 지영이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진실을 기록했어. 그리고 새벽이까지. 이 영상은 강철수를 사형대에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강철수의 재판은 다시 열렸다. 지영이의 유언장과 새벽이가 남긴 영상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강철수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영상 속 그의 잔혹한 모습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의 추악한 민낯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강철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강철수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살인교사, 납치감금, 인체실험,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동물학대까지 그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났다. 그는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사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재판이 끝난 후 현우는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3년 동안 그들을 짓눌렀던 그림자는 비로소 사라졌다. 지영이는 현우의 집에서 지내며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혜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다.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우는 자신의 남은 삶을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동물 학대와 아동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단체에 기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들의 새끼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약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현우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비록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현우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을 죽인 범인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구원자였다. 새벽이의 숭고한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들을 통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렸고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바다를 향한 현우의 시선은 깊고 아련했다. 그의 곁에는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가 서 있었다. 강철수의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지영이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감금과 고통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에도 몸서리쳤다. 현우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현우는 지영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고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밤늦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혜은이와 희망이, 믿음이도 지영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들은 지영이의 품에 안겨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재롱을 부리며 그녀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는 식사를 하다 말고 숟가락을 놓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빠, 나 아직도 악몽을 꿔. 그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서 그들이 나에게 했던 끔찍한 일들이, 그리고 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 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너는 용감했어. 네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영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우는 지영이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3년 동안의 감금 생활과 끔찍한 인체 실험의 증언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때 희망이가 지영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녀석은 지영이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믿음이도 지영이의 발에 코를 비볐다. 강아지들의 따뜻한 온기가 지영이의 몸을 감쌌다. 지영이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쓰다듬으며 조금씩 진정했다. 녀석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준 형사는 지영이의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상담가를 주선했다. 지영이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려 노력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강철수의 비밀 실험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한편 강철수의 재판은 이미 종결되었지만 그의 죄를 추종하던 잔당들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강철수의 복수를 꿈꾸며 현우와 지영이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준 형사는 이 사실을 알았고 현우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현우야, 강철수는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그의 잔당들이 너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항상 조심해야 해.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철수 같은 자의 잔당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의 안전을 위해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식당 문을 닫고 지영이와 혜운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만 거리는 한적했다. 그때 골목길에서 검은 그림자 3명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들은 현우와 지영이에게 달려들었다. 이성호 회장님의 복수를 위해 왔다. 내 놈들 때문에 회장님이 감옥에 가셨어. 남자 중 한 명이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현우는 지영이와 혜운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는 백열이와 희망이를 불렀다. 녀석들은 현우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덤벼 현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는 과거 셰프 시절 단련된 민첩한 몸놀림으로 남자들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상대는 3명이었고 그들은 칼을 들고 있었다. 현우는 부상당한 몸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갔다. 하윤이는 지영이의 품에 안겨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고 지영이는 그런 혜운이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려 했다. 그때 희망이와 믿음이가 맹렬하게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희망이는 한 남자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고 믿음이는 다른 남자의 팔을 물어 그의 칼을 떨어뜨렸다. 녀석들의 맹렬한 공격에 남자들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녀석들은 현우와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듯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칼을 놓친 남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남은 2명의 남자들은 희망이와 믿음이의 끈질긴 공격에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녀석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했고 결국 남자들은 골목길 끝에서 민준 형사에게 붙잡혔다. 민준 형사는 현우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현우는 지영이와 혜은이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무사했지만 지영이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다. 현우는 지영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지영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지영이는 현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현우와 강아지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사건 이후 현우는 지영이와 혜은이를 위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식당을 잠시 쉬고 그들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 현우는 마당에서 혜은이와 함께 강아지들과 뛰어놀았다. 지영이는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 현우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지영이와 함께 요리를 만들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요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시골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들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현우는 강철수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삶은 비록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그 상처는 그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지영이와 혜은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가 함께할 것이다. 계절은 흘러 늦가을의 차가웠던 바람은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었다. 강준서와 김지영 그리고 혜은이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아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희망이와 믿음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었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강철수의 잔당들은 모두 소탕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뿌리 뽑혔다. 김민준 형사는 현우를 종종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현우는 민준이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직한 형사임을 알고 있었고 민준은 현우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 지영이는 시골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어둠과 절망이 아닌 따뜻한 햇살과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
지영이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혜은이는 시골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놀았고 백열이는 항상 그녀의 든든한 친구이자 수호자가 되어주었다. 혜은이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다. 현우는 시골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다. 그의 식당은 여전히 행복한 식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 그의 요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현우의 식당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요리를 통해 위로를 얻었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았다. 현우는 식당 운영과 함께 동물보호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마을을 찾아오는 유기견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었다. 그는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들의 새끼들을 데리고 마을의 작은 행사들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약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현우는 식당 문을 닫고 지영이와 혜은이 그리고 희망이와 믿음이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오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혜은이는 강아지들과 함께 산 정상에서 뛰어놀았다. 지영이는 해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현우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고속도로 옆 덤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내던 2마리의 강아지. 그 작은 사건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 마리의 충직한 어미게 새벽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다. 현우는 희망이와 믿음이를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그의 품에서 따뜻하게 잠들었다. 그는 녀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희망아, 고마워. 믿음아. 너희 덕분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고마워. 새벽아. 내 덕분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지영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현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오빠,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지영이가 말했다. 그래, 지영아. 우리 가족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혜은이와 강아지들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그들의 일부였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었고 사랑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힘을 믿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작은 가족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조건 없는 사랑의 힘을 세상에 전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고속도로 옆에 버려졌던 2마리의 작은 강아지로부터였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우에게 가족을 찾아주고 진정한 행복을 선물한 구원자였다.